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전공음악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입에 잘 안 붙네요. 2025년 대비라는 말이. 요맘때만 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바쁜 시기이죠. 2차 시험 보신 선생님들 그 수업 실현도 받으려야 하고, 2025년 대비 합격 설명회는 두 가지 크게 이제 섹션으로 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들어가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 꼭 보셨으면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이 파트에 이 해당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이 별로 해당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잘 들어서 제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여기 부분으로 이제 그 뒤에 부분을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요 상반기 강의에 대한 어떻게 상반기를 내가 좀 더 나에게 맞춤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올해의 강의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어떻게 내가 나는 어떤 이제 제가 유형을 좀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나는 추수생이고, 또는 나는 재수생이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오래 준비를 했고, 아니면 나는 기간제를 하고 있어서 강의 듣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뭐 굉장히 여러 다양한 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좀 약간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강의에 가장 최대의 장점이자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최대한 잘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그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4년 대비 준비하는 동안 제가 1999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좀 충전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연수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상반기 강의를 그리고 이제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강의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많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뤄야 할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의 모든 강의를 다 맞춰서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재수하시거나 그 다음에 좀 더 기간이 길게 준비하셨던 선생님들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점들이 많았었던 부분들을 발견해서 올해는 그 장점들을 더 모았습니다. 더 모아서 최대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올해의 강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순서하면서 들어가며 했던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강의에 빨리 강의가 난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했던 두 번째 섹션부터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앞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셔도 매우 유익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수 선생님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섹션, 육하원칙에 따른 이 임용 시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 그러니까 매해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어떻게 확실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어떻게 맞춤형으로 선생님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수업에 대해서 시간은 부족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 아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어떻게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2차 시험은 어떻게 보고 이런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나 그 다음에 각 수업의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그 뒤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강하기 전까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올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많이들 이제 제가 받으면서도 계속 지금 수업 실현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고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에 계속 수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다음 연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속 언제 올라오나요? 계속 재촉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라도 얼른 이제 내년 계획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임용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임용 공부의 A부터 Z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서치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년 이상 공부했는데 전공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 올해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점, 30점 이렇게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초반에 그렇게 쭉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있었어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초반에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초반에 정말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상반기 모의고사반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점수를 알잖아요. 정말 처참한 점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모의고사를 그렇게 쉽게 내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말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했었는데 점수가 정말 그냥 이렇게 바닥이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냥 꾸준히 하라는 것들을 계속 해 나가면 시험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근데 정말 30점 이상 오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르는 게 이렇게 리니어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이따가 제가 수업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커트라인 부분에서 정체가 되어서 답답하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분들은 정말 확 올리셔야 돼요. 확 올리려면 내가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는 내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들에 하셔야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한 2년 정도 어떤 이제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이 점수가 너무 안 오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본인이 오른 부분이 기출문제와 교과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시너지가 돼서 그렇게 오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의 문제일지는 사실은 다 개인마다 좀 달라서 이제 이거를 다 보시고 나서 제가 2차도 다 좀 끝나고 선생님들 수업 실험 봐드리는 거 끝나고 나면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공음악,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를 구조화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너무 퍼져 있어서 이 많은 지식을 어떻게 내가 다 내 걸로 가져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점수가 오르죠. 그리고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반복이 되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따가 수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나선형 교육과정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어떤 한 단계가 1단계에서 다루어지면 이 똑같은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다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파이널 콕콕에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다고들 하셔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찾아서 보내줬어요. 핸드폰으로 막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들이 아마 학원에 보시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문제들이. 근데 이게 그냥 파이널 콕콕에서 마지막에 한번 콕 찍어서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쓰실 수도 없어요.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한 3-4번 정도 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선생님들한테 각인이 되지, 마지막에 뭐 자료를 이렇게 막 나눠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보고 바로 그걸 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 그리고 예상, 예측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중요한 거 안에서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냥 여러 개를 내가 안 본 거 없이 싹 넓게 보고 가면 답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질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적중률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강의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제공되어서 이번에 이제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상반기 강의를 한꺼번에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반기부터 강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교사분들이랑 하는 프로젝트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사 자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연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는 제가 199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강의를 했죠. 근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정도의 브레이크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상반기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용상이 그게 1-2년 사이에 확 바뀌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 다 맞춰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봄으로써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느끼고.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점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본인이 필요한 걸 그때그때 가져와서 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문제풀이반까지도 그렇게 블렌디드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에게 맞춤형, 이것이 이제 올해의 가장 큰 수업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격종지, 그 다음에 마인드맵, 그 다음에 올킬 음악 임용 기출 해설이라고 하는 요 3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반복해서 구조화하고, 마인드맵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평가 영역 분류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런 데서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자들이 평가원에서 만들어준 자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그리고 음악 이론 파트가 조금 이번에는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원리를 중요시하는 2022 교육과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요 음악이론 파트 강의를 따로 그동안에 교과서반으로 했었던 것을 음악이론 파트를 확장해서 그 통론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약하시다고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교과서와 음악이론을 합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강의를 상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강의들은 이제 블렌디드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깨알 같은 지식들을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이렇게 채우는데 문제는 이렇게 채우는데 내가 채우는 속도보다 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크게 가자. 듬성듬성 해도 괜찮으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는 거를 1, 2월에 다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3, 4월에 여기 좀 채우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다시 여기 반복하고 또 여기를 조금 더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는 사실은 똑같은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이해가 됐다고 해서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형으로 문제를 연습을 하기도 하고 내 지식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개념도 다시 문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서 인지적 불일치를 겪고 이걸 내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또는 자동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부가 훨씬 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1년 안에 못해요. 얘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여기서는 난 더 채워지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올 줄 알고요. 여기서 제가 다뤄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들은 20년 전에도 나왔고 30년 전에도 나왔고 5년 전에도 나왔고 이런 히스토리를 다 짚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이렇게 빠져나가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풀이반을 적어도 5회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은 회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독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냥 단순 회독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풀어보고 틀렸는데 그 틀린 부분을 체크해 놓고 다시 풀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이제 하시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되고 빈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는 식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하셔야 이제 좀 이렇게 점수가 위쪽에 계신 분들은 빈 부분이 뭔지 모르고 계속 그냥 깊이 있게 더하기만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가 영역 분류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 영역 분류표는 제가 이제 그 기출 해설 해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올해 기출 해설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 뭔가요? 하시면 이제 여기 지금 르네상스 이건 이제 합격생의 마인드맵 그냥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르네상스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흐름대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음악적 특징과 그다음에 15세기 영국 음악과 부르고뉴 악파와 그다음에 플랑드르 악파와 그다음에 모테트의 변천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핵심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장에 딱 넣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 찍어 놓은 부분들은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건드렸던 주제들은 다 똥똥똥똥똥똥 점을 찍어 놓습니다. 제가 수업 때 이제 점을 찍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부분들의 옆에 왜 얘가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 15세기, 16세기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림이 싹 그려지면서 1시간 정도는 강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혼자. 그러니까 스터디 하실 때도 이제 구두 스터디 하시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는 좀 그렇게 서로 설명하면서 하는 스터디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론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악도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데 이렇게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 합치면은 한 100페이지가 안 돼요. 한 7,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씩 하면 내가 서양음악을 공부하는데 20장만 공부하면 끝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확 환해지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덱스를 쫙 붙여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찾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구성주의, 코다이, 오르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덱스를 해놓고 그러면 그거 하나면 나는 요거 하나면 일단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이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전격정지에다가 그 단권화를 하시는데요. 전 단권화도 하지 마시라고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건 단권화가 아니라 단권화를 다 해드린 거에다가 본인이 공부하면서 본인의 메모를 조금 더 추가한 정도예요. 처음부터 생으로 단권화 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그거 이렇게 쓰고 계신 분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드린 자료를 최대한 자기한테 최적화해서 그걸 머릿속에서 넣고 그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리하다 보면 1년 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이거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 파트에서 선생님들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알게 된 많은 노하우와 그런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방법들, 시행착오들, 이렇게 하니까 안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하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실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킬 음악 임용 기출 해설이라고 하는 거 일단 임용을 준비하실 거면 일단 이거를 초수 선생님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신청하시면 강의에 필요한 책들, 교재들이 하나 이렇게 장바구니 다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2020년까지 책이 다, 그러니까 그 92년부터 2020년까지가 자료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20년, 21년, 22년, 23, 24년 다 여기는 제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설도 공개가 되어 있고 해설 강의도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그래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그 기출 유튜브 강의까지 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이 시험의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시험 준비의 시작과 끝은 기출이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한테도 기출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뭐 20점도 받고 40점도 받고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은 50점도 받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받으시는 거고 보통은 20, 30점 정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성격이고 내가 이 시험 문제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출발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문제부터 제가 이제 해설 올려놓은 거를 이제 그 평가원에 문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문제를 다운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량을 제가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1년 안에 할 만큼 어떻게든 줄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추수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이거를 보시고 이제 수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럼 작년 강의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23년 대비로 찍었었던 핵심 이론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랑 다시 1월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튕기거든요, 처음에. 근데 한 번 다 튕긴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좀 들어본 말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나선형 교육과정의 반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익숙해지려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익숙해지는 것들을 우리 지금 그냥 휙 가버리는 12월 말과 1월 초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러실 텐데 그래도 딱 그 크리스마스 하루만 또는 연말 하루만 또는 신정 하루만 이렇게 본인에게 놀자 좀 쉬자 하는 날을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부 모드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이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을 계속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N수생들한테 많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온 이유가 있어요. 개론서를 그러니까 저는 개론서를 볼 거면 단기간에 봐라. 하루 정해서 하루 안에 다 보기 또는 이틀 안에 다 보기. 상반기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론서는 흐름을 잡는 데는 매우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들이파서 거기에 나온 내용은 내가 다 맞을 거야 라고 하려면 그 개론서 하나만 5번에서 10번 막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격종지 회독표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워낙 회독표를 많이 돌리셔서 왜 전격종지를 회독할까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한 걸 싹 모아놓은 거를 적어도 5번 봐야 이게 머릿속에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지식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각 개별 개론서별로 그거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할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시험을 준비하실 거면 한 10년 이렇게 장기 플랜으로 잡으시면 몰라도. 그래서 개론서는 내가 그렇게 주요 섹션들을 공부하다가 모를 때 가서 그 주변의 맥락을 파악하는 걸로 활용하는 거에 저는 더 초점을 두고 사용을 하시고 개론서를 뭐 내내 파겠다. 이게 점수로 그대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 면에서 너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전격종지를 5번 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만들다 1년 다 간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얇게 펴바르다 망한다. 그러니까 안 한 거에서 나올까봐 불안해서 막 여기저기를 막 들쑤셔요, 선생님들이. 그런다고 그 넓은 데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이 그릇에서 80%가 나오고요. 이 그릇에서 20%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 80%를 완벽하게 내가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맞으면 그게 90%인데요. 그게 몇 점이냐면 72점이에요. 80점 만점에. 80점 만점에 72점이면 1차 서울도 붙어요. 경기도 붙고. 어느 지역이나 붙습니다. 그냥 교육학은 에버리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여기에 막 집중하세요. 20%에다가.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밸런스를 그리고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놓치는 순간
나의 아까운 1년이 와르르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거를 자꾸 봐요. 왜?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마음에 평화를 줍니다. 아는 걸 알다 보면. 근데 점수는 안 올라요. 그냥 내가 아는 걸 확인하면서 이게 그냥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약점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에 맞춤 강의식으로 하면서 약점 리스트를 채우는 강의로 최대한 선생님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전 여기가 제일 약해요. 그리고 시험에 여기만 나오면은 약간 쫄아요 하는 부분들을 다 모아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상반기 강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거, 이것도 이제 제가 맞춤형 강의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문제풀이반을 상반기부터 열어드려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2024년 대비로 찍은 핵심 개념 중심의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제가 항상 시간이 12주 강의인데 12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고 14주씩 맨날 해도 다 건드릴 수가 없어서 실전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답으로 드리고 끝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거를 앞에서 그러면 핵심 개념은 다 하고 오세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실전 응용 중심으로 다뤄드릴게요. 자, 요게 올해의 문제풀이반의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그 전에 상반기에서 일단 문제풀이반을,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생, N수생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꼭 풀어보세요. 문제를 이제 연간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풀이반 강의가 상반기에 열리니까 그거를 상반기에 같이 계속 돌리면서 다른 강의들이랑 보완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그래서 문제풀이를 상반기부터 해보겠다. 자, 올해도 역시 입증이 되었습니다. 80점 중에서 75점 이상은 매해 반드시 우리가 한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요? 하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완전 소름이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콕콕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선생님들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파이널 콕콕에서만 그걸 다뤄드린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서도 다뤄드렸고 앞에 상반기 강의에서도 다뤄드렸고 다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들을 모아서 파이널 콕콕에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은 거기서 다 나와서 완전 소름 막 이러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연간에서 했던 쭉 펼쳐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는 기출문제 해설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로 지금 그냥 쓱 한 번만 봐도 여기 이렇게 나왔던 키워드가 여기 그대로 답으로 나왔고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나왔던 문제로 나왔던 이게 다 파이널 콕콕과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여기도 여기 다루어지는 요 파트가 여기에서 2020년도 기출 올킬에서 거의 똑같이 다뤄본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다루어졌고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구음을 어떻게 맞추어서 조율해서 그 다른 음들을 연주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똑같이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런 건 틀리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메나리토리에 대한 부분 이것도 다뤄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똑같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쭉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문제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파이널 콕콕에서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짚지 않고 그냥 쭉 넘기는데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나온 부분들은 다 키워드가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가서는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출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드리니까 이거는 기출 해설로, 강의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악보가 거의 그냥 뭐 똑같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바꾸느냐 해서 음역을 어떻게 바꿨고 높낮이가 어떻게 달라졌고 하는 문제를 드렸는데 그냥 똑같이 나왔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 짚어드리는 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 다 그 학원에도 올려 있고 제 유튜브에도 올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러면 문제로 다 다루는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와서 확인해 보니 문제에 다 있구나. 이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로 다뤄봤는데 내가 그거를 아는 줄 알고 넘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약간만 바꿔서 응용을 해서 적용하는 식의 문제로 나와도 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내면화와 자동화가 같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펴바르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봤다가는 그 내용이 약간만 조금 어떤 모드를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그게 그거인지를 몰라서 또 못 푸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수로 연결을 못 시키는 게 문제이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에서부터 하는 문제풀이를 하시면 매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커리큘럼과 같이 보면서 나는 어디에다 맞춰서 하면 될까 하는 맞춤형 요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하원칙으로 음악 임용 시험 알아보기, 여기는 정말 초수 선생님들, 그러니까 나 시험에 대해서 한 번도 봐본 적도 없고 정확하게 이 시험에 대한 윤곽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일단 전국의 중등음악 정교사를 뽑기 위한 시험으로 92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영역별로 1차와 2차를 다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보통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요. 예비 TO가 7월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 최종 TO는 한 달 전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교육청을 내가 선정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지역 복수로 못 보고요. 내가 서울 보겠다 하면 서울 보셔야 되고 제주 보겠다 하면 제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최종 TO 나오는 것까지 보고 보통은 결정을 하는데 여기 1차 TO가 나오고 나면 대부분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1차 커트라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수도권과 보통 이제 광역시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2, 3점 정도라도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이 조금 더 낮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나 보통 많이 차이 날 때는 10점도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1차 컷이. 그래서 내가 본 지역을 잘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좋을까? 그건 이제 데이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가 그동안에 쭉 높았고 어디가 쭉 낮았고. 근데 그 밖에 지방이라고 해서 절대로 점수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TO랑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랑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실기랑 요걸 같이 고려해서 지역 선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시행이 되니
본인이 어느 지역 볼지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역은 이미 처음 시험 볼 때부터 생각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저도 이 자격증은 있어요. 저는 작곡 이론을 전공을 했는데 학부 때는 교직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직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육에 음악 교육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듣고 아무튼 자격증을 받았는데 선생님들도 그래서 교직 이수라는 이제 그 섹션에서 저는 받았는데 사범대를 나오신 분들도 이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을 나오신 분들도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가지 방법으로 자격증이 있고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다 교육대학원을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같이 병행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시험 보나요? 자,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뭐 전 과목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을 여기서 놓진 않았는데 한국사도 일단 패스를 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시험은 요거 한국사 시험 요거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 전체 그리고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기출해설을 들으면 바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겼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보죠. 요렇게. 그래서 기입형 2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9문항, 요게 이제 B타입이라면, 그러니까 전공 B 시간이라면 A에서는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해서 둘 다 40점인데요. 여기는 이제 각각 하나에 2점씩이에요. 기입형은 2점씩이고 얘는 4점씩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80가지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80가지에서 어떨 때는 여기 2점짜리 문항은 하나만 물어볼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2점이 되는 거고요. 2개를 물어보면 1점, 1점으로 보통 채점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4개의 서술형 문항을 뭐 쓰고 작성 조건에 따라 쓰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작성 조건에 따라서 쓰다 보면 결국에 4개의 키워드를 대부분 갖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 이제 대략 80개 정도의 지식에 대한 아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술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이 어떻고 유려하고 이런 거 전혀 안 봐요.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하시면 돼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만 해서.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자, 2차 시험은 세부 과목과 배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 나온 최종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에 보시면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2차 후기라고 해서 쭉 명예의 전당에 가면 정말 그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자세하게 선생님들이 합격 수기를 남겨놓으신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 뭘 보냐 하면 실기 과목을 서양에서는 응용반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다 응용반주예요. 지금은 응용반주라 함은 단선율 악보가 나오고 그냥 반주를 하면서 범창을 하는, 노래를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국악 파트에서는 보통은 민요나 국악가창이라고 하는데 국악가창과 민요는 어떻게 다르나요? 하면 이제 민요 말고도 국악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판소리도 있고 잡가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다양한 노래를 다 포함하는 게 국악가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창청음을 보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창청음이 없지만, 여기는 시창청음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사실은 가장 실기가 심플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단소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구 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요라 하면 장구를 치면서 범창을 하는 민요를 말해요. 그래서 장구 민요하고 그 다음에 실기는 같이, 그러니까 반주 범창 이 부분은 연초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가서는 1차 공부하시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국악은 민요 범창, 장구 범창을 공부를 하시면 서양음악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국악 이론을 공부하는 거에 매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 2월에 다 국악을 시작하세요. 국악 장구 이거 같이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과 면접. 지금 이 수업 실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완전 탈진 상태인데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 수업 실현에서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당락이 결정되고요. 또 면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또 몇 군데 있죠. 유명한 지역이. 강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어렵기로 좀 유명하고요. 자세하게 물어보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그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점수 차이를 많이 두는 지역 중에 매우 많이 둡니다. 특히 서울. 서울은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를 두려고 많이 애를 써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차에서 점수가 걸러졌다. 그러면 1차 점수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거기서 이미 다 검증된 거다. 이 지식적인 실력은. 그러면 2차에서 이제 제대로 2차를 잘한 그 중에서 새로 보고 뽑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있는 지역이 약간 서울이에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1차 점수하고 연계가 좀 더 되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변별도가 다르다는 거죠. 2차에서 변별의 차이를 얼마나 둘 거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래가 안 되고 시창 경험이 안 되고 뭐 실기가 좀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그럼 경기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공부가 더 공부와 그 다음에 실기와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변별도를 좀 고려해서 지역을 정하는 것도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본인이 보고 싶은 지역을 제일 먼저 고려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건 최종 가서 시험 보기 이제 원서 내기 좀 전에 또는 하반기에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표한 지역을 딱 생각하고 열심히 그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2차에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2차에서 점수 차이를 많이 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는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닥으로 겨우 문 닫고 1차 들어갔어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수업 실현 하셨던 선생님들은 많이 뒤집었어요. 그래서 변별도가 매우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지금 막 문 닫고 들어가도 새로 이제 그 막 뒤집어서 붙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각 이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